자, 2월 달까지 이제 설명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입시연구소에서 3월부터 설명회에 대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회사에서 그 좀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연간으로 그 CNC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가 3월에 어떤 거 설명하고 4월에 뭐 하고가 쭉 나옵니다. 그 제가 쓴 거예요. 예, 자필. 그래서 최대 4번을 할 겁니다. 한 달에 그 내용을. 왜냐하면 저희가 관이 크게 4개죠. 그래서 각 관마다 똑같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관에서 기다리시다가 설명회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은 명도계고에 대해서 심층 해부할 건데요. 해부할 거 없어요. 그냥 CNC 다니시면 붙어요. 그게 3월에 설명회 할 내용입니다. 예, 흉측한 건 빨리 넘어가고요. 총 3개. 근데 이제 흉측한 가운데도 볼 게 있어요. 제가 대입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굳이 또 나누자면 의대 보내는 걸 제일 잘합니다. 네, 지 새끼는 못 보내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자기 새끼 실패하는 애들이 남의 아들들, 딸들은 잘 보내요. 그래서 대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입시 체제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앞으로 변화되는 현재 고1 애들이 맞이하는 입시 체제는 한 5년간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힘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핵폭탄이 하나가 터진 게 아니에요. 2개가 터졌죠. 왜냐하면 개정교육과정도 터졌는데 거기다가 고교학점제가 같이 융합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학교 안에서 해결해라. 근데 이제 지필로 승부 거는 애들은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력이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부모님들 그거잖아요. 과연 객관적으로 이걸 우리 애를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느냐, 한 만큼 평가가 되느냐, 그죠? 그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 부분도 제가 설명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 완성 보시면 일단 4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데 여기서 가장 행복한 거는 이거예요. 필요한 공부를 고민하는 애. 전국 단위로 찾아봐야 돼요. 그죠? 양천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년 공부를 8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1년에 공부를 16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 두 그룹은 내신 전용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필 올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행평가가 50%인 상황에서 지필만 잘 봐서 해결이 될까요? 물론 일부 학교들은 지필을 잘 보면 수행평가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계도를 하는 게 교육청이고 교육부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행평가에서 하이라이트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제출,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예요. 제출은 보고서 제출, 발표는 그 보고서 내용을 본인이 발표,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팀, 집단으로 하는 발표. 세 번째가 가장 큰 역량이 발휘됩니다. 일단 여기서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필요한 공부를 고민하는가? 고민해요. 이게 고민입니다. 1년 8주 공부하는 애들이 중간기말 2주씩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평균이 98점대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유료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각 관마다 신청받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컨설팅 하는데 오늘 컨설팅 한 애가 1학년 2학기 시험을 봤거든요. 평균 99고 전날 한 애가 98점 몇. 지금 저한테 컨설팅 받은 애들 평균을 제가 대충 내보니까 98.14인가 그래요. 얘네들이 컨설팅이 필요할까 싶죠. 근데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런 애들이 상담을 받아요. 사실 컨설팅은 어떤 애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 아들이 특정 성을 지금 제가 지목했어요. 우리 아들이 수학은 83인데 영어 65, 국어 48. 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죠? 사회 20점에서 50점 사이. 필 받으면 60.
고민이 되죠. 얘는 돌대가릴까? 근데 수학이 80인데 머리가 나쁘다고 하긴 힘들죠. 그죠? 얘는 결론이 뭘까요? 엄마 아빠 닮아서예요. 왜냐면 엄마 이과, 아빠 이과. 거기서 어떻게 문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받는 쪽으로. 아빠가 새벽 2시에 회식 끝나고 들어왔는데 애가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수학 문제 풀면 아빠 눈물 흘리면서 신사임당이 막 나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그러면 행복하죠. 걔 무럭무럭 자라서 국민대 가요. 광운대 공대 갑니다. 왜요? 오직 수학, 오직 예수도 아니고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걸 생각을 안 해요. 뭐냐? 필요한 공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보다 더 필요한 아이가 누굴까요? 나이팅게일 같은 여학생. 전 과목을 N방에서 공부하는 애 있죠. 수학과 은미체를 동일한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하는 아름다운 아이.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평균 올려야 되니까 암기 과목이라도 잘해서 평균 올려야 돼. 네. 어디 가요? 군대 가요? 예. 그런 애들이 교대 가는 거예요. 교대 수시에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능이 4합 12등급이에요. 10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이면 맞히겠죠. 예. 그만큼 교대 안 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되는 거죠. 한 2과목 날려먹으면 교대 가야 되는 거예요. 교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교대를 가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교사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30, 40, 50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의대 갈 거 교대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가 참 그렇죠. 예. 아이들은 없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 노력, 참여. 요게 묶여서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인데 한 번에 말씀드리면 호전적 태도예요. 공부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게임 싸면 그걸 한 달 안에 이 게임을 마스터하겠다는 심정으로 밤을 새시잖아요. 게임은 그렇게 하시는데 공부는 자기의 체력을 충분히 관리하면서 여유를 두고 하세요. 네. 남편분 새벽에 골프 가죠. 그죠? 근데 그 정신을 받으면 우리 애가 새벽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골프 가고 낚시하는 아빠의 모습을 게임으로 승화시켜요. 공부를 안 해요. 왜요? 그게 본인한테 쉬우니까. 그리고 별탈 없어요. 왜? 내신으로 커버되잖아요. A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자, 뭐 각각의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식 빌드업에서 여기 또다시 나오죠.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 얘한테 무슨 의미 있는 지식을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진로가 뭐냐라고 하면 순도 99% 없어요. 없는데 평균이 98 넘어요. 놀랍죠? 그래서 어머님은 당당하게 애가 아직 꿈이 없어요. 이게 마치 표정이 뭐냐면 왜 그딴 거 물어보냐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럼 특목고 못 가는 거예요. 전국자사고하고 특목고에 자소서에 뭐 나와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불성설이죠. 꼴랑 16살짜리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다 그게 뻥이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 진로에 관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거시적으로 뭔가 플랜이 잡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의대 가고 싶다는데 학원을 국영수를 다녀요. 자, 국영수 카운팅 해보세요. 여기서 이과가 뭐가 있습니까? 국어요? 영어요? 수학 하나 가지고 의대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그 추진력 있게 공부하는 자기만의 공부 과목이 자기 진로가 됩니다. 여기서 덜컹하시죠? 은미치네.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유의하셔야 돼요. 친구를 가르칠 만큼 이해해야 된다. 이걸 적용하자면 과목 부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목에서 수학, 국어, 영어 부장을 뽑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방식 뽑는지 아시죠? 갈라시오로 뽑아요.
하고 싶으네 하면 열댓 명 손들죠. 가위바위보 해서 최종적으로 가위바위보한 수학 64점회가 수학부장이 돼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도 좀 열받아 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걔가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처음부터 선발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요새는요, 반장 학급 임원보다 과목 부장에 대해서 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왜요? 그게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왜? 그게 멘토링이 되니까. 과목 멘토. 이해가시죠? 무슨 정치할 것도 아니고 다 리더십 키워요? 학급 임원? 의사도 물론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부분들은 과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르치려면 자기가 정확히 이해하고 친구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되게 재밌는 사항입니다. 자, 2학년 1학기에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사회 순으로 B가 무너집니다. B로, 우로. 제가 지금 여기 C, D, E, F, G, H, I, J, K는 안 썼어요. 뭔 얘기냐면 학교 내신, 과목 내신 B면 실패입니다.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목고 실패가 아니라 그 아이는 일단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대학 못 가요. 설마 강남대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6강 진출 못 합니다. 스카이 성산,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못 간다고요. 중학교 때 과목에서 A를 못 맞으면. 이해가세요? 그러면 A는 기본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B를 맞는 순간 너는 이 과목에서는 실패다. 부모님도 그건 잘 하잖아요. 넌 실패다. 조롱. 내 취미생활은 자식 조롱이다. 성적 갈굼. 그죠? 사자성어. 근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학습 방법으로 똑같은 점수를 겟해요. 그리고 또 욕먹어요. 반복적으로. 비비비 이러고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B는 한결같은 B다. 공부 방법을 일단 실패를 인정하라고 하고 방법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맨날 애꿎은 학원이 욕먹는 거야. 죽어라 보강까지 했는데 B 나오는데 일단 학원부터 끊고 보는 거죠. 목동은 얼마나 좋아. 학원이 수만 개니까. 둥글게 계속 학원 쇼핑하는 거예요. 그런 들어갈 때 B, 나올 때 C. 매 학원에 기초만 배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한 건 얘가 배운 걸 오케이, 익힌 걸 했냐예요. 배우고 익히는 방법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둘 중 하나 하세요. 영국사, 잉글리시 히스토리 좋죠? 영어, 국어, 사회입니다. 이거라도 지키면 외고 갑니다. 자, 외고 국제고 왜 갈까요? 첫 번째 이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95%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저비용 고효율.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 얘기하셨죠. 이과 쪽 애들은 수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외고라도 고1 과정까지 끝내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1 과정까지 끝내고 영어거나 전국자사고 가면 밑에 깔려요. 숨 막힙니다. 얘가 거인의 어깨가 돼요. 내 어깨를 짓밟고 가라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성적은 후진데 근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 그럴 때 영국사를 지키면 외고 가죠. 일반고에서 명문대 갈 확률보다 그 동일한 그 지적 수준에서 외고에서 명문대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문과 애들 기준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외고 국제고로 전향하는 겁니다. 3학년 2학기. 여기서 제가 악랄하다라는 표정을 했잖아요. 우리 목동의 참 우수한 중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3학년 2학기에 총집결해서 너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OMR 카드로 바로 찾게 하는 아이들을 탄생시킵니다. 이게 국어 맞을까? 제가 3학년 2학기 애들 국어 시험 보면 수능 문제예요. 그냥 패턴 자체도. 그래서 내가 궁금하대. 이게 선생님이 과연 자기도 이걸 학생 입장에서 잘 풀 수 있을까? 영어는 더 심해요. 막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썼던 영어들이 등장해가지고 애가 이거를 막 공부해가면서 푸는. 그러니까 CNC를 다니셔야 돼요. PPL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워지는 과목 여학생 과학, 남학생은 사회과학. 공통점 암기. 자, 원래 어려웠던 과목 여학생은 수학, 남학생 다! 수학 빼고 다!
근데 여기서 수학이 무너지면 우리 아들! 이해가시죠? 수학도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디 보내야 돼? 외고 보내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럼 외고는 성적 안 나온 애들의 집합소냐? 그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일반고 이과 애들하고 붙어서 승부가 안 걸리잖아요. 그게 멋진 게 아니에요. 굳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태리, 브라질, 아르헨티나랑 한 조에 묶여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경기를 하겠다. 어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할 수 있다면 에콰도르, 모잠비크, 예? 부탄 얘네랑 같은 조에서 올라가야죠. 이해가시죠?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그러니까 아이의 퀄리티, 학습 퀄리티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이 아이에 맞는 학교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에 몰빵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에 몰입했다가 망하는 애들 꽤 많이 봅니다.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틀려요. 뭐냐면 저비용 고효율이 걔의 인생이에요. 똑같이 공부를 조금 안 하는데 점수가 잘 나와. 그게 걔 진로라니까요. 우리 애가 수학이 64고 나머지 평균 40점대. 예, 수학이 걔 진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보험 계리학과 가야죠. 수학수는. 자, 좀 그래서 많이 보내요. 자,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죠. 뭐라고요? 수행평가 내시라 하라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고등학교 선택의 모든 기준을 결정짓습니다. 수행평가를 지필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특정 고등학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행평가 시간에 학교에서 단어장 주고 이거 외운 거로 수행평가 대신하는 학교들. 쪽지 시험지 주고 시험 문제 매주 시험 문제 교과 수업 때 푸는 거로 수행평가 대체하는 학교들 미래 없어요. 왜요? 그 학교들은 수행평가 뭐라고 쓸 건데요? 과세특에. 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어왕 설발대회 대상! 이렇게 쓰겠죠. 단어왕으로 영문과 뽑아요? 수학 문제 많이 푼다고 수학과를 잘 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기본은 탐구 발표예요. 이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면접이 3개예요.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주제 토론. 3개 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잖아요. 야, 이건 2023세기나 가능한 얘기인데? 그죠? 지금 어머님들 중에 두 마음이 있어요. 딸내미는 우리 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전세는 없지만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드님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울고불고 너 오늘 죽자. 근데 수행평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태도 변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꾸준히 스며들게 해야 돼요. 그죠? 아이가 그 게임을 하루아침에 잘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시간의 어머님의 투자로 인해서 아이가 프로게이머가 되신 거예요. 아니, 게임은 그렇게 잘하는데 수행평가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꾸준히 방치하시면 게임을 잘하듯이 꾸준히 신경 쓰시면 수행평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첫걸음이 뭘까요?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해드린 거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학원 가방과 학교 가방을 없애라. 가방은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가방은 도네이션 하든지 아니면 시장 가방으로 쓰세요. 부탁드립니다. 학교 가방과 학원 가방을 분리하기 때문에 애가 학교 가방에서 절대 짐을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공짐은 2023년 9월 18일 공지가 2025년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화석이에요? 원료입니까? 왜 더 쌓아두다가 문화재로 지정하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공지는 그날 나오면 그날 확인해야 돼요. 근데 더 갑갑한 건 엄마랑 아들이랑 그 공지를 보고 서로 한탄해요. 어떻게 해야지? 저쪽 들숨 날숨 둘이 아주 그냥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CNC가 있는 겁니다.
학원에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입시 전문가급이에요. 담당 선생님들이. 그래서 참 큰 제가 위안을 받아요. 아, 나 혼자 잘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해요. 입시 전문가, 입시소장이 선생님들보다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초벌구이들을 정말 잘하세요. 담당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십시오. 수학은 수학 선생님한테,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수행평가에 대해서 공지가 이렇게 떴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가장 우수한 선생님은 자, 신목주학교 다음 주에 이거 있다는 거 알지? 하면서 쭉 설명할 거예요. 모군중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엄마가 있어요. 403도비 203호 엄마. 같은 학교인데 개똥이는 요번에 그거 했어? 우리 딸이 그거 이번 주 마감이었다는데 재수없지 않아요? 꼭 끝나고 얘기해 그걸. 그럼 난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조지죠. 뒤늦게라도 내라 이놈아 이러고. 그죠? 안 내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얼마나 재수없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그러자는 거예요. 물론 남북통일보다 힘들어요. 남자애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객이죠. 왜요? 책가방 안 보여줘요. 그거 풀라 그러면 난리 나요. 자, 굳은 마음을 하셔야 돼요. 네 책가방에서 뭐가 나오든 용납해 주리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일찍 담배 펴도 괜찮아. 뭐 어차피 네 아빠도 중3 때 폈대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너의 비리가 아니라 너의 공지사항이야. 나는 너의 검사가 아니야. 대검찰청 중수부가 아니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 사회복지사야. 얼른 내놓으렴. 시봉아 이러고. 받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우리 아이 학교 요거 한다는데 이거 뭘 해야 될까요? 이해가시죠? 우리 여학생들은 얼마나 영민하고 영특하냐면 교실 뒤에 붙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공지문을 뜯어버립니다. 멋지죠? 나만 봐야지! 제가 시켰는데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심이에요. 자, 고대. 어떤 학교예요? 부모님들이 고대를 보내고 나면 시댁에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극상위권. 부모님들이 고개를 시어머니한테 15도로 턱을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그죠? 전남해는 땅끝마을이나, 그죠? 안동에서도 86세 김옥자 여사도 알 수 있는 학교, 그 이름 고리대. 이 고대는 이미 학생들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을 두 가지 부류로 뽑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건데 첫 번째가 수능 최저가 있죠. 그죠? 수능 최저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일반고와 전국자사고 외고 애들의 비율이 이렇게 돼서 일반고가 되게 많죠. 압도적으로. 그죠? 제가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 2,3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100개가 안 되고요. 일반고가 2,200개. 그죠? 그럼 22대 1의 비율인데 그렇게 뽑혀야 돼요. 22대 1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뽑히죠. 자, 그 다음에 충격대 보고서가 있어요. 수능을 없애니까 일반고는 망해요. 입시 결과입니다. 이해가세요? 수능을 빼버리니까 날라다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생기부의 위력입니다. 이게 과세특 학생부의 위력인 거예요. 수능만 없애면 일반고는 어디서 비빌 수가 없어요. 그 수능으로 고대 가는 애들이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요 아이들입니다. 노원 5대 교육특구 애들. 우리 지역에. 그죠? 근데 충격적인 건 수능이 쉬워졌잖아요. 미적 사라졌고 기하 없어졌고 통합과학 없고 그럼 수능의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특목고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수능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영과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외고 애들은 더 혜택이 많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걸어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고교 선택은 상당히 큰 변곡점을 맞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많이 설명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게 외고예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저의 비트코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영재고입니다. 제 삼성전자예요.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자, 참 소일거리예요 이게. 밤잠을 못 잡니다. 코인 때문에. 자, 근데 훅 갔죠. 의대 못 가서 그래요. 확 올라가죠. 왜요? 동네 일반고 가서 문과 형들, 누나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아니까 외고 쪽으로 급격하게 전향을 하는 거예요. 올해 10,000명 찍었어요. 지원자만. 이해가시죠? 자, 요거는 저의 시그니처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큰 변화는 나중에 컨설팅 때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X 있죠? 이게 뭐예요? 요거 2개? 반영 안 한다는 소리죠. 포인트 첫 번째, 반영 안 한다. 뭘요? 외고국제고는 과세특을 못 본다. 쉽게 얘기하면 과목 성적 밑에 선생님의 논평이나 평가를 외고국제고는 평가하지 못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외고 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 2번째 포인트 볼게요. 3학년 제외됐다. 과세특 3학년은 반영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스라이팅하는 선생님 인사법이에요. 1학년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2학년 선생님, 전화! 1km 바깥에 오시는 주상 전화를 270도로 2바퀴만 덤블링하면서 넙죽 인사하며 주상전 발끝을 막 만지면 전화해!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3 담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끝! 네. 반영 안 돼! 어쩌라고! 그분이 눈이 좋아야 인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종합의견란도 반영 안 됩니다. 담임이 너가 어떤 만행을 했는지 못 써줘도 기록이 안 돼요. 행복하죠? 이제 중3 올라가는 이미 끝난 거예요. The end. 근데 계속 반영되는 건 독서입니다. 전 학교에 전체 학년 반영됩니다. 출결입니다. 이해가시죠?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자, 요거는 사진 찍으셔도 괜찮을 듯한 자료입니다. 보통의 자료는, 제가 자료는 99% 따옵니다. 표절하죠. 딴 데서.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땀 한 땀 핸드라이팅이 아니라 핸드 타이핑으로 학교별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부모님들 딱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이 뭘까요?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학교의 장점인 거예요. 빨간 게 많이 겹쳐져 있는 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그냥 보시기 편하게 외대부고 하나고 상산고 그리고 여기 민사고가 4대 명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개 학교의 공통적인 명문인 이유는, 자, 제가 부모님들한테 개정교육과정 설명하면서 바뀌는, 현재 고1부터 바뀌는 입시의 핵심이 뭐냐면 생기부 관리에서 거기 버젓이 나옵니다. IB 등의 국제교과는 나라의 뭐 허가에 의해서 생기부에 등재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미적을 국산어로 하는 애와 갈규리스로 미적을 공부하는 애를 누굴 뽑겠냐는 거예요. 케미스트리와 화학, 바이올로지와 생명, 누굴 뽑겠냐는 거예요. 걔가 어떤 수업을 했느냐죠. 그래서 결론은 AP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에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좀 특이한 과목들, 러닝머신이라고 그랬어요. 머신러닝, 인공지능, 러닝머신에서 수학할 수 있어요. 포항제철고 이런 학교들이 그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그 과목을 개설해 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과목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고는 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일단 기숙사가 있어야죠. 그놈의 화상, 진상, 밉상을 안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기숙사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그거 모르시는 거 있어서 제가 부모님 찬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교들이요, 한 달에 한 번 기숙사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들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학교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학교 비추에 그 화상을 주말마다 봐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괜찮죠?
정말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만 나오게 하는 최고의 학교예요. 아이 동의 없이 부모가 이 아이는 학기에 한 번만 받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돼요. 축하드립니다. 애가 얼마나 행복해요. 애도 굳이 집에 나올 생각 안 해요. 엄마가 끓여주는 거랑 학교에서 끓여주는 거랑 똑같이 고매거든요. 학교 건 고매 신선한 거, 엄마는 어제 끓인 거. 맛은 똑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 외고는 기숙사 빼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뭐예요? 다양한 어학. 외고를 정하실 때 적어도 유럽어문 2개, 아시아어문 2개 정도를 보유한 학교가 생각의 확장이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독일어과 선생이 어떻게 알아요? 구텐베르크 선생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러시아 나쁜 놈 이러죠. 근데 러시아 선생은 다른 입장을, 볼셰비키 선생은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생의 얘기도 논리적으로 들어야 돼요. 균형감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기권 외고는 그냥 다 빨간 거로 돼 있어요. 웬만하면 다 경기권은 최선을 다해서 애들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최고 명문 학교들이에요. 다 경기권의 외고들은. 그 이름 달고 가는 학교들이 아마 서울대 입결이 가장 좋은 학교들일 겁니다. 그래서 경기권 외고들은 원탑이다. 안양에서 안양외고가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낼 거고요. 수원외고, 성남외고 다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건 경기외고죠. 그래서 경기외고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간단히 넘어갈 수는 없는 자료지만 보시면 학업 능력이나 지적 능력을 아까 독서 얘기하셨는데 교내 탐구, 토론, 독서, 방과 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서울대 얘기예요.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오죠? 그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을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고등학교를 가셔야 되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그 최상위 등급을 받는 고등학교가 궁금하시잖아요. 안 가르쳐줍니다. 올해까지 계속 설명해 들으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략 학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독서활동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 그 학생의 학업 태도나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확인한다? 적극적인 글쓰기, 토론, 독서, 탐구, 연구, 실험, 실습 과정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수행평가에 익숙한 애가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육 상황이 이렇게 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한말처럼 OMR 카드 찍고 수능 올인, 이게 진짜 아닌 겁니다. 수능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거로 대학 가는 시대는 이제 많이 종을 쳤습니다. 교사 자문 결과란 건 뭐냐면 전국의 고등학교에 서울대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서울대 온 교사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게 원본인데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친구에게 USB를 줬어요. 다운해놔.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저한테 걸린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윈윈으로 줍니다. 이거는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뭘까요? 자, 화살표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과세특이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죠. 자, 질문, 면접 질문 다 어디서 나온다? 생기부 과세특에서 나온다. 이해가세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대학, 의대들은 질문을 동아리나 이딴 데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백문화센터예요. 쿠폰 모으듯이. 대학은 학업 역량으로 가는 거지 활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학업 역량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수행평가 활동이 학업 역량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동아리도 학교의 상설 동아리보다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요? 자율 동아리요. 우리 아이가 자율 동아리는 다이렉트를 뭔지 아세요? 내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인간관계가 나와요. 자율 동아리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학교마다 틀린데 교육청에서 5명인데 5명을 뭘 모아요? 엄마 아빠가 뛸 수도 없고, 그죠? 5명은 뭐로 모을 수 있어요?
현질이 가능합니다. 애들한테 나머지 4명은 허수아비가 되겠죠. 우리 아이를 위한 동아리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자율 동아리는 아이 진로랑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진로 활동에 굉장히 좋은 평가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면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부모님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뭘 잘못 만져서 큰일 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화면이 커졌어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얘랑 얘 중에 누가 어떤 애가 합격하겠냐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질문거리가 많은 애가 붙을까요? 질문거리가 적은 애가 붙을까요? 질문거리가 많은 애가 합격합니다. 이해가시죠? 그 생기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의 가장 포인트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질문거리가 많다는 건 그 아이가 그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심화된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외대부고 하나고가 서울대에 목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 의대 명문을 갖다는 공식적으로 안 나와요. 그죠? 이해가시죠? 근데 고등학교 평가의 제일 바로미터가 뭐로 나와요? 맞지? 서울대 몇 명 붙었냐로 나오죠. 최초 합격이 몇 명이냐 이런 걸로 나옵니다. 수시 몇 명 갔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대가 요구하는 방향성을 가다 보면 웬만한 중위권의 의대나 의학계열이나 문과로 치면 어느 대학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쪽도 요거와 관련된 연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의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애들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 여자애가 정말 전교권이고 정말 학교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런데 걔가 외대부고 떨어지고 하나고도 떨어지고 이런 소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걔가 우리 학교에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평가할 땐 걔는 지금 거기가 한계점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암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암신이 뭐예요? 암기의 신. 기가 막히게 이게 우연일지 몰라도 학교 내신 보면 평균이 99 나오면 수학은 꼭 100이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수학이 낮아. 이해가세요? 평균보다 과학이 왔다 갔다 해. 걔가 항상 100점 맞는 건 사회, 도덕 뭐 이런 거예요. 국어, 영어. 이해가시죠? 자, 영어도 100점 못 맞아요. 비문학 쪽 나오면.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무시하는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기술입니다. 기술 과정. 근데 중2 때 기술 뭐 배우는지 아세요? 코딩 배웁니다. 코딩이 뭐냐 물어보면 딱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수학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딩 짜는 게 수학으로 짜는 거지 뜨개질인 줄 아세요? 아니죠? 아시죠? 그럼 뭔 얘기냐? 코딩은 기술에 포함되어 있고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정보 과목에. 그럼 이건 뭐냐? 그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학생들 중에도 있고 남학생들 중에도 국영수가사만 5레이 맞으면 전사고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1단계. 이해하시죠? 2단계로 가면 하나고는 버젓이 뭐가 나옵니까? 서류평가 20점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성적이 1단계는 반영 안 하지만 은미체도 다 수행평가, 과세특까지 다 나오고요. 그걸 다 봅니다. 견물생심이에요. 그걸 다 보는데, 그리고 과세특이 7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과세특이 3개만 기록돼 있어. 그럼 걔한테 좋은 평가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는 알차게 풀 버전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지는 우리가 그 독서를 활용하는 수십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설명회 때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읽고 끝내는 독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영양제 20알 털어먹고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먹으면 소화해야 되죠. 어릴 때 부모님들 다 소화시키시잖아요. 막 트름하게 하고 황금변 보게 하고. 근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면 애 똥은 확인 안 하세요? 트름 확인 안 하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죠.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걔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일괄 적용해서 잡들이 하시잖아요. 넌 이것도 못했어 이러고. 과거를 갈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반열에 오르게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시 아까로 돌아가는데 제발 그 학교 그 가방 있죠. 그거부터 없애세요. 학교 가방, 학원 가방을 합사시키십시오. 학교 가방에서 다 꺼내내서 학원 가방으로 옮기게 하십시오. 그거 옮기는 게 1, 2분이에요? 아우, 그거보다 애가 민기적거리면서 세수하는데 24분 30초 걸리는 게 학원 늦게 가는 거에 더 큰 원흉입니다. 가방 옮기는 거 얼마, 그리고 가방 어머니가 옮겨준다고 하세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해결하시면 되겠고, 상담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하고 싶니? 이랬는데 없대요, 꿈이.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갈까요? 나가 이러겠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럼 공부는 왜 하니? 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김없이 오른쪽 왼쪽에 엄마 아빠를 한 번씩 봅니다. 이들이 시켰어. 죄수예요? 이왕 그렇게 시키고 볶으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러면 달라집니다. 근데 제대로 하기 힘드시죠?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CNC에 맡기시면 CNC가 관리해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